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약대 졸업하고 미국 약사 면허 따고 그리고 한국 와서도 한국 약사 면허 취득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판멜디랩에서 미국 약대 재학생들 대상으로 튜터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약대는 보통 3년이나 4년 과정의 팜디 과정 이제 프로페셔널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PY1부터 4까지 어떤 거를 배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PY1은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한 기본 기초 약학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물론 학교마다도 이 커리큘럼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어떤 학교는 PY1부터도 조금 헤비한 과목을 배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조금 이제 인트로 같이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이제 PY2로 가면은 파르마콜로지, 테라피틱 같은 이제 과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공 과목들이 나오고 PY3는 거기에 조금 더 어드밴스된 버전으로 해서 어드밴스 테라피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약대 약사로 일하면서 알아야 할 통계 같은 걸 배우는 이제 과목들도 들어오고 그런 여러 과목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학년은 1년 통으로 해서 에피라는 로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도 보통 사이트 한 6개에서 많으면 8개까지도 이렇게 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약학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PY1이랑 3 사이에 또 EP라는 로테이션을 하게 돼서 커뮤니티 약국도 그때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병원 약국도 나가보고 뭐 기회가 되면 제약회사도 나가보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로 있습니다. PY1이랑 2 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전에 배우는 과목들은 기초 과목이 주를 이루고, 기초 과목들은 한국에서 특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충분히 하는 지식도 있고, 또 수학도 많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이래서 조금 쉽게 쉽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프로페셔널 이어 올라와서부터 배우는 과목들은 아예 내용 자체가 새롭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읽을 것도 많고, 외울 것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요소들이 한 번에 겹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PY1, 2 시기에 이제 GPA를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일단 GPA는 기본 이상은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취업을 할 때 약사가 성적만 본다, 이런 직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GPA 때문에 못 가는 직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예전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와선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나중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약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 약국 약사를 하고 싶었다가도 나중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른 걸 하고 싶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럴 때 나의 기회를 내가 막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 GPA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공부하는 PI1에서 3 정도 이어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대표적으로 파르마콜로지가 있고 테라퓨틱도 있긴 하지만 제가 겪었던 바로는 파르마콜로지 약물학을 제일 어려워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약물학이 아무래도 약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생리학도 알아야 되고 병리학도 알아야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이 생리학과 병리학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약이 어떻게 거기에 작용하는가라는 되게 엄청난 디테일을 배우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그때 딱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앞으로 롱텀 메모리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라서 그거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메디랩에서 주로 이제 재학생들 분들 중에서도 프로페셔널 이어 팜디 과정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이제 약학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약물학이 있고 약물 치료학, 테라피틱, 파르마콜로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약물 통계라고 해서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고 파르마코키네틱, 약물 동력학 뭐 이런 과목들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튜터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약대 과목들이 보면 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보면은 과목
바이 과목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이거를 모아서 그 올겐별로 뭐 이번엔 cardio, 다음에는 뭐 헤피톨로지 이런 식으로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 만큼 굉장히 이 과목 간의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과목을 배우더라도 이걸 그냥 외우고 그냥 암기법을 줘서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흥미를 가지고 이럴 수 있게 이해 위주의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튜터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들 불합격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넷플릭스라는 시험 자체가 일단 문제도 다 각자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한번 문제를 풀면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부족했거나 이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어쨌거나 넷플릭스가 단순하게 뭐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니고 응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약간 이렇게 정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외워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약이 뭐 용법이 이렇고 부작용이 이렇고 단순히 이걸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알아야 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체득하실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팜디 프로그램이 그냥 이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이번 과목 잘 패스하고 약사되고 끝 이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 공부가 대학에서 시작한 공부가 평생 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면허를 따고 또 임상에 나와 보고 하면은 새로 배우는 것들도 정말 많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한번 튜터링을 받아보셔서 조금 더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메디랩에서 튜터를 할 때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학생분들이 어쨌거나 제가 선배로서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 취업이 뭐 미국에서 취업이 궁금하다던가 그리고 병원으로 취업이 궁금하다던가 한국 와서의 진로가 조금 궁금하다 혹은 지금 미국에 있는 재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인턴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기회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튜터링보다도 그냥 앞으로 학생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이런 다양한 또 약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